최근 들어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 전문가인 저한테 물어오고 있는 게 네. 중국 원자력 발전소 터졌다면서요. 네. 우리 그거 되면은 후쿠시마의 100배라는데. 네. 어? 기사가 우리, 나더라고요. 네, 우리 그게 뭐 대한민국의 3일 안에 이거 다 온다는데 우리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막 띄우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다른 기레기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지만 그렇죠. 네, 송 작가가 들려준 외계인 통신은 그래도 상당히 정론에 가깝기 때문에 네. 송 작가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일단 일단 잠깐만 그 과학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실 거죠. 그럼요. 아이 그럼요. 예, 우리 네. 송 작가님은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고. 네,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네. 네,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살짝 그 미래를 보실 줄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오. 예, 우리나라는 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냥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청기 누설이어서 그분도 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끄떡없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자, 됩니다. 일단 사고 내용을 보면 타이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원전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1호기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 누출 사고에 대해서 프랑스가 먼저 언론에 알리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공동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사실 예. 공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지분이 75%입니다. 프랑스가? 네. 그러면 프랑스가 프랑스 거기다. 근데 거네? 왜 기사에서는 공동 운영이라고 나오죠? 요게 이제 프랑스 회사의 지분이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쪽 지역에 지은 원전이 시범 원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용화 초기단 이게 2018년도에 지어진 게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오, 따끈따끈한. 네, 따끈따끈한 거고 이게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는 3세대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리 같은 데 있는 거 60년 된 건 이거 1세대고요. 네. 최근에 이제 지어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원전들이 2세대인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개발돼 갖고 3세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승급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 따져놓고 보면 기존의 2세대 원전보다 1000배 정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원전입니다. 1000배. 1000배. 1000배면은 그냥 사실 사고 없다고 네, 얘기를 그러네요.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굉장히 기대감이 큰 원전인데 반해서 이거를 이제 프랑스에 있는 회사가 이거를 이제 그 기술을 제공해갖고 짓기는 지었으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원전이 사고가 나면 프랑스가 독박을 쓰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네. 왜냐면 중국은 여기에 기술적으로 참여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만 사고가 나도 이제 겁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안에 있는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봉이 파손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료봉 5개가 파손됐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증기 누출이 새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5개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5개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1호기 안에 들어있는 연료봉의 총 객수는 6만 개예요. 6만 개 중에 5개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폭발이 있었거나 용융의 흔적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후쿠시마 원전이나 이런 것처럼 원전이 어디 깨져가지고 원자로를 뚫고 새 나온 건 아니야. 근데 뭔가 기체가 새기는 샜어. 그러니까 일부 기체가 새 나오긴 했는데 원자로 안에서 사고가 난 것만은 아닌 게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냉각 계통이나 기화 계통이나 아니면 뭐 발전 터빈 계통이나 어디선가로 일부 새서는 안 되는 원자력 기체가 새고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뜬금없이 미국이 끼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끼어들어갖고 미국한테 협조를 의뢰했다 그러면서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왜 미국에 연락을 했냐면 이 프랑스 회사에 기술 협력을 한 게 미국 회사 웨스팅하우스에서.
그러니까 둘이 공동 선계를 한 거야 따져놓고 보면. 프랑스가 주도해서 지었지만 하지만 미국과 함께 3, 4대 원전 기술은 미국과 함께 한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사고가 나면 말하자면 프랑스가 독박을 쓰기 싫은 거야. 그래서 미국한테 야 이거 지금 우리 같이 기술로 개발한 거잖아. 근데 사고가 났잖아. 너도 좀 들어와서 봐 그런 거고. 그래서 실제 미국 엔지니어들하고 AIA가 가서 봤어요. 근데 일단 용기가 괜찮기 때문에 뭐 폭발 위험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건 맞습니다. 이건 팩트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위험이 종결된 거냐? 이건 아니야.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부위를 못 찾아내면 지속적으로 누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변이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이제 이 타이산이란 지역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한 100km 인근에 뭐 한 100만도 안 사는 그 중소형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100만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원래 이게 그 반경 10km 어마어마한 넓이잖아요. 여기 타이산시가 여기 있거든요. 네, 우리 그 홍콩 고리 옆에. 원전이랑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타이산. 우리 500m 밖에 살아요 주민들이. 그치. 그런 집중도에 따지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부풀려 말하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원전이 폭발하면 100km 정도는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그렇게 되면 4,500만 인구가 전부 피해를 본다. 피폭당한다. 그리고 네. 홍콩, 마카오 뭐 이쪽까지도 다 얘기하던데. 가까워요. 홍콩이랑 마카오가. 요게 이제 100km 거리면요. 요게 이제 그 홍콩하고 선전 지역에 살짝 닿아요. 그렇기 여기가 때문에 타이산이니까 여기 마카오, 홍콩 이렇게 있거든요. 네. 타이산이 그래서 왼쪽에 있어요. 요게 이제 걸리게 되면 중국의 어떤 그 핵심 도시 광저우와 선전, 홍콩, 마카오가 전부 다 작살이 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기사가 부풀려지고 있는 거죠. 광저우가 여기 있고.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게 팩트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프랑스, 미국 개발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3세대 원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안에 원자로 개발 계획이 들어 있는 거고 우리가 개발했던 원전들도 이 3세대 원전 설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들여는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현업에 투자를 하진 않았다는 거야. 원자로 개발 기술만 설계만 한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게 만일에 터질 수 있느냐는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원자로 자체가 3, 4대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이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다 갖추고 있고, 이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커다란 누출 사고 일단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에서 방사능 검사를 쭉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할 만한 수치의 변화는 없다라는 게 현재 IAEA의 확인이기 때문에 IAEA가 거짓말 할 일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뭐 방사능 허용치를 높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원래부터 낮게 잡았었어. 3세대 원전의 안전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세대나 1세대 원전 안전치에 비하면 그렇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좀 확대해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만일에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3일 만에 날라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요게 이제 편서풍 기류를 타고 날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일본으로 갑니다. 비구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작년에 경험했잖아. 그러네요. 우리 중국에서 일본으로 그렇지. 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산이나 제주도 정도 살짝 걸칠 수는 있겠지만 만일 이게 큰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기상 관측대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서부 남단에 있는 기상 관측 센터 안에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날아온 게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위험하진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위험률은 후쿠시마처럼 저게 잠겨가지고 오염수를 배출하게 되면
해류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그렇죠. 근데 이게 3세대 원전이기 때문에 애초에 오염수 자체가 외부로 새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리고 용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제 이러한 위험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거는 좀 아니라는 얘기죠. 일본 네티즌들이 더 난리라는데.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방이라니까 애들은. 아, 지들이 알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알고 있으니까. 진짜? 그쪽- 그 대만도- 똑똑한데 생각보다. 그래서 대만도 난리 나겠네. 사실 우리가 위험한 거는요. 이것도 남단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산동성 앞에 있는 그렇죠. 그 저기 원자력 발전소 인천 앞바다 쪽에 있는 그거야. 그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직방이거든. 네. 근데 지금 이제 저기 안 나타나 있지만 저 위에 그 튀어나온 데가 산동반도거든요. 저 산동반도에서부터 동해 해안선을 따라서 방금 얘기한 타이산 원전까지 쭉 있죠. 49개가 있어요. 네, 저기에만 49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 원전들이 사실상 이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라고 보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원전의 위협 중에 가장 큰 걸 뭐라 그러면 방금 같은 3세대가 아니라 안전장치가 덜 돼 있는 1세대 원전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전이 이 상하이 주변에 있는 구식 원전, 약 한 30년이 넘은 구식 원전 9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경제 발전 시기에 급하게 중국이 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어요. 크고 작은 노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근데 외부에 공개를 잘 안 하지. 이쪽 지역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특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 홍수가 나게 되면 잠긴다는 거예요. 완전 잠겨버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날씨 예상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계속해서 비가 일주일에 절반 온다. 네. 근데 이 비는 옛날에 그 작년에 왔던 그걸 뭐라 그러죠? 인도양에서 만들었던 비구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태평양 남해안에 있는 저기압들이 중국의 그 온도가 낮아지면서 여름 온도가 평균 온도가 낮아지면서 북상을 하기 쉬워지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티베트 쪽에는 가뭄인데 중국 그 중남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사댐이 있는 그 중류 지역에는 이미 관측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미 중국은 홍수 상태입니다. 근데 언론에 안 내보내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작년 7, 8월 달에 있던 홍수가 중국은 5월 달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산사댐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은 작년 그 한번 뜨겁게 한번 혼이 났잖아요. 그래서 산사댐에다가 센서를 12,000개를 추가로 박았답니다. 주변에다가. 그래서 12,000개. 12,000개. 이게 댐이 크니까 많기도 센서도 많다. 많이 박았겠지.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량이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량이 어디냐면 산사댐 바로 밑에 있는 우한 지역의 수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사댐이 지금도 저수 용량 이하를 계속 퍼내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더 심각하게 오게 되면 진짜 작년보다 더 큰 물난리가 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안 그래도 벌써 홍수 걱정한다고. 작년에 이제 홍수가 치고 나면서 전반적으로 그 강들에 토사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홍수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올해 홍수는 작년보다 내륙 지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원전들이 전부 다 그 선상에 있는 거야. 특히 상하이 쪽에 있는 원전 9개는 사실 이거 침수되면 후쿠시마보다 더 무서운 거지. 그래서 만일 홍수 사태가 일어나면 이건 바로 원전 침수 사고로 연결돼 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심각한 중국의 원자력 위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미리 하고 있는 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BBC에서 우리 이제 민족 정론 BBC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상 리포트를 하나 내놨어요. 지금 같은 아열대 현상이 계속 유지되게 되면
중국의 중남부 지역이 사실상 바다에 수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꺼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해안선이 수천 킬로미터 내륙적으로 확 잠긴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와.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약간 내륙 분지는 낮고 이 동남 해안들이 살짝 높아갖고 댐 같은 형태를 네.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든, 그러니까 내륙에서 홍수가 나서 그 댐이 터지든, 아니면 바다가 넘쳐갖고 그 댐을 넘어서든 간에 한 번 그 경계가 넘어오면 나머지 지역은 다 물그릇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중국이 이런 거대한 그 대륙이 요런 그 가운데가 비어 있는 물그릇 같은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지. 예, 그래서 작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황하강에 홍수가 나면 황하가 아니죠. 양쯔강에 양쯔강. 홍수가 되면 양쯔강 내부에 있는 4개 주는 그냥 물그릇이다.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다, 마를 때까지. 아이고. 예? 근데 이게 더 심해져 가지고 이 홍수가 바다하고 연결이 된다고 치면 아이고. 아예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갖고 그 자리가 내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기가 올해 다시 생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전체 영토의 어느 정도가 예상하시기로? 절반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양쯔강하고 황하강은요 홍수가 나면 연결이 돼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수나라 때 황하강과 양쯔강이 수로로 연결돼 있었던 거는 그건 인공으로 판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면 물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장강이 넘치면 황하강까지 같이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이른바 중화라고 하는 지역이 다 물에 잠길 정도로 저지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륙의 홍수 상황이 컨트롤을 못하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운하를 뚫어야 된다. 운하? 또? 그러니까 바다로 이 양쯔강의 물이 넘쳤을 때 바다로 바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운하를 뚫어야 된다는 건데, 만약 이렇게 운하를 뚫어놨다가 바닷물이 들어올 것 같은데? 바닷물하고 연결된 관문이 부서지면 바닷물이 내륙으로 들어오는 길을 트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함부로 뚫을 수도 없는 거야.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뻗도 돼요? 막 뻗어도 막 뻗도 돼요? 예, 막 뻗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굽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서 그 실제 BBC에서 나온 뉴스 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온난화라든지 이러한 홍수로 인해 갖고 중국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한 방에 하면 그럼 중국 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연결돼 있는 원자로들이 전부 다 침수가 되고 사고가 난다고 치면 사실은 이 동남아에 한 게 이런 게 우리 동해부터 연결돼 있는 태평양 서남해안 전체 이게 다 완전히 방사능에 오염돼 갖고 죽음의 바다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타이산 원전은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 지금 중국에 더 시급한 문제는 중국의 홍수 문제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 홍수를 잘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강우량이 늘어나거나 홍수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거나 만에 하나 이 홍수를 통해 가지고 또는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높아진 해수면이 남부 지역 중국의 남서 해안 쪽을 덮치게 된다고 하면 중국이 한 방에 사라질 수도 있다. 물론 뭐 나라 자체가 없어지긴 하겠지만 중국의 사실상의 경제력 중심이 전부 거기 모여 있거든요. 농업이나 남쪽에.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게 다 그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방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수틀리면 나이씨 산사댐에다가 미사일 쏠 거야. 초고속 미사일 쏠 거야. 이거면 니들도 죽지만 나도 죽지만 너도 죽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약점이 산사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중국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괜히 한국 건드렸다가 거기다가 미사일 쏠까 봐. 어쩐지 못 현무포 같은 거 건드리는구나. 한 방 딱 쏴주면 한 방에 뭐 산사댐 정자식.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면 안 위험하네요. 되겠지만. 그럼 머릿속에 네. 그런 생각 자체를 지워야지. 그리고 어쨌든 애들 달래가지고 빨리 재생에너지를 돌려야지. 원전 좀 못 짓게 하면 안 되나? 100개 짓는데. 아니 있는 거를 좀 어떻게 해체하는 뭐 기술 같은 게 있어요? 앞으로 51개 더 짓는데요. 시진핑이 자기 임기 연장시켜가지고. 네. 참. 네, 그렇게 해서 산업화를 한다고 하는데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 원전 짓는다고 이지랄 안 하겠죠. 네. 네, 여러 가지 얘기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원전에 대한 공포보다 내가 홍수에 대한 공포를 더 심어드린 것 같은데. 아니 원전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다니까? 홍수에 대한 공포보다? 홍수는 니네 나라 일이니까. 일인데 원전은 전 세계를 다 죽이는 거니까 바다를 죽이는 바다를 다 거잖아요. 죽으니까. 아무튼 전반적으로. 아니 중국이야 죽디 말디 상관없어. 아니 지네 운이 다 있으면 죽는 거지 뭐 어쩌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이 올라가지고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일도 일도 없어요. 없어. 아유 다 자기 오빠야. 자기네가 그렇게 업을 지었는데. 그동안 좀 잘해주든가. 아니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지네 죽는가 싶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바다에다가 원전 뿌리고 죽을까봐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문화나의 입장이 우리 애청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똑같아 같습니다. 우리 마음. 네. 내 마음 네 마음 똑같지. 반응이 다 뭐. 똑같네요. 그렇죠. 근데 대승적으로 합시다. 불편해, 불똥 튀어. 저 새끼들 잘못되면 우리가 그거 다 치워야 된다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가서 치워줘, 누가 치워줘? 우리가 우리가 가서 해야죠. 치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망하라고 합시다. 네. 네, 올해는 안 망하는 걸로 네. 봐주기로 합시다.